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는 소유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은 소유권의 개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그 다음에 이웃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소유권의 시효 취득입니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211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소유권의 성질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전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면성은 물건의 가치, 즉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고 해서 전면성이고요. 그다음에 혼일성은 어떤 성질을 혼일성이라고 하냐면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그 소유권에 포괄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은 제한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 예, 이걸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탄력성은 제한 물권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제한 물권이 소멸되면은 본래대로 회복된다. 예, 요걸 이런 성질을 탄력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항구성. 소유권은 그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성질을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산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별 문제가 없고 별로 다룰 만한 사항이 없고 부동산이 문제되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집합 건물 간의 그런 공간적 범위, 구분 소유자들 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건법에서 다루니까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 및 공중의 공간에도 소유권이 미치긴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는 저기 뭐 무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구 뭐 중심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만 미치기 때문에 일정 그 깊이 이하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도 마찬가지죠. 그 하늘에 떠다니는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 토지 위로 간다고 뭐 사용료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은 이제 사회 통념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죠. 뭐 그 법령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그리고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채굴 및 취득권을 부여할 권능을 가집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광물이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이제 광업법에 나오죠. 그다음에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온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이 수평적 범위는 그 현실의 경계, 즉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담장을 설치했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에 따릅니다. 지적 공부 중에서도 이 도면 경계가 나와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적도를 바로 잡아가지고 진실한 경계선을 이제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요. 이웃 소유자 간 관계는 상린 관계라고 하죠. 이 상린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방해 금지 조항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 그리고 기타의 상린 관계입니다. 예, 생활 방해 금지를 보겠습니다.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조.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이런 적당한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측에서 방해의 제거,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조처라는 건 이제 방해의 제거 및 예방 청구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한. 그리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면 이를 인용할 의무, 그러니까 이런 걸 수인해야 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한은 참아야 되고, 이걸 넘으면은 이제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방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의 일환입니다. 예,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14조의 그 일부를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그 방해 예방 청구권의 내용이기도 하죠. 점유권에 기해서도 이 정도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연이나 열기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받은 사람은 750조, 217조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750조에 근거해가지고 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게 이제 불법행위라고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조에 근거해서 이런 매연, 열기체 이런 것들로 피해를 주는 것도 불법 행위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조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예, 그 토지가 그 통로가 아예 없거나 또는 용도 있더라도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방금 읽어드린 사항에 기반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죠. 자, 먼저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통행지를 옮겨야 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어떤 토지의 가운데로 이렇게 통행을 했다가, 가운데로 통행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그 건물 이용 상황, 토지 이용 상황이 바뀌면 또 옆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러면은 그 건물 피해서 다른 데로 통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주통권으로 약칭합니다. 이런 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20조에서 무상 주통권을 규정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한 필의 토지였는데
분할돼 가지고 일부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거죠. 도로에 연결돼 있지 않은 토지를 이제 맹지라고 하죠. 다른 땅에 둘러싸여서 그럴 때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정확하게 말하면 꼭 맹지만 아니라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토지가 통로가 없는 경우라고 돼. 그래 있긴 있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그 일부 양도라는 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그 무상주의 통행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분할되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통행자는 보상 의무가 있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무상으로 다니는 그런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아예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돈을 내고 보상을 하고 다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상주통권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게 되겠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한 필지에 이런 토지였는데 공유였다가 이제 공유물이 분할됐을 경우에 이렇게 1, 2, 3번 토지로 이렇게 분할됐을 때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 2번하고 3번 토지 소유자들은 이 1번 토지를 가로질러서 또 3번 토지는 2번 토지까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 양도됐을 때 이런 필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만 양도해 줬지 또는 이 부분만 양도해 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양도를 했다가 나중에 가령 이 부분을 양도를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을이 샀는데 병에게 이렇게 이전해 주면은 병은 이제 여기 다닐 때 이 통로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고 다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소유자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걸 또 정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러면 정은 요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제일 가운데로 다닐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의 그 사용을 위해서 제일 피해가 적은 방법 그게 이제 제일 가운데라면 이리 다닐 수 있는 거고 다른 곳이라면 다른 곳으로 다녀야죠. 이쪽으로 다니는데 현저하게 자기들이 그쪽으로는 못 다닌다 하지 않는 한 기타의 상린 관계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관한 상린 관계와 경계에 관한 상린 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의 시효 취득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효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한 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토지 일부라도 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은 이제 20년이 다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나 시효 취득했으니까 나한테 이전 등기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토지 일부니까 그 한 필의 토지에 그 점유 시효 취득한 부분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예, 분할이 돼야지 그 점유 시효 취득한 부분이 한 필의 토지가 되고 거기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효 취득은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어떤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제 공유 지분을 시효 취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국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그 일반 재산, 국공유 재산은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재산만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 시효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명의 신탁자하고 수탁자 내부 관계에서는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신탁자가 명의 신탁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인 등기 명의는 이제 수탁자 명의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유였다가 이제 명의 신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로 된 경우 취득 시효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이죠. 자기 명의였던 날부터 이렇게 계속 기산할 수는 없겠죠. 시효 취득은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가능하긴 합니다. 24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소유권 그 시효 취득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부동산의 시효 취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유 시효 취득, 두 번째는 등기부 시효 취득. 자, 먼저 점유시효 취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점유시효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 청구권이에요. 자, 이 청구권은 먼저 그 계약이 아니라 이 민법 규정 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법정 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나 물권 둘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단 제3자에게 매도 등의 이유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버립니다. 이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수했다가 자기가 점유하다가 이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근데 이 점유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다가 이전해버리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시효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A였다가 그 후 A가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은 이 B에 대해서는 점유시효 취득 완성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자, 그런데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지만 시효 취득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상속자죠. 그 다음에 이 취득시효 완성 시 미등기 토지를 소유하였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보존 등기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명의 수탁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 신탁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골라봤습니다. 등기 원인 계약은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있었으나 등기는 완성 후에 한 자, 완성 후에 결국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명의 수탁자에게서 이전 등기 받은 명의 신탁자, 이런 경우도 그 소유권이 외부적인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니까요.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그 다음에 그 완성 전에 무효 등기였으나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등기 명인. 이 사람도 이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죠. 비로소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처분을 했을 때 제3자가 이제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합니다만은 그 소유자하고 제3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3자가 취득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소유자와 제3자 간 처분 계약, 그 처분이라고 하면은 매도뿐만 아니라 저당권 같은 거, 대항력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 계약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제3자가 안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도 알았고, 그 다음에 알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자도 이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자기한테 매도하라고 적극적으로 안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례가 하는 필요한 여러 사정상 단지 안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라고 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와 제3자 간의 이 거래가 유효가 된 경우, 예, 그런 경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소유자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없나요? 예, 그 등기 의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버린 거죠.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으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민법 첫 번째 시간인가요? 앞에서 배웠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유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통상의 대상 청구권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때 점유 시효 취득 완성자가 제3자에게 소유자가 이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돼요. 내가 시효 취득했으니까 나한테 이전 등기해 달라 이렇게 자신의 이 권리를 주장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뭐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뭐 하는 소를 제기했다거나 이런 거가 되겠죠. 소를 제기하는 중에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예 그 가처분 같은 것을 해놓는 거죠.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예, 이런 걸 격려해 놓으면은 소유자가 그걸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전 등기해 줬더라도 자기가 점유 시효 취득 완성자는 나중에 점유 시효 취득을 이유로 예,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판례에서 이 꼭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을 안 했으니까 뭐 내용 증명 우편으로 내가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당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뭐 이 정도만 보내더라도 예, 권리를 주장한 건 될 수 있겠죠. 예. 다음으로 그 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행위도 그 제3 그 소유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려면은 점유자가 그 대상 청구권하고 비슷합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거나 그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행사했어야지. 그 전에는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봐가지고 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가 역시 그 대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시효 취득 주장하거나 또는 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법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통상의 채권 관계와 달리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자, 이제 등기부 시효 취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은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던 중 임차인인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 토지를 자신 앞으로
자신이 그 갑으로부터 매매해서 샀다 해가지고 소위등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위등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병에게 등기해주고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병은 그게 그 임차인이 위조서를 했다고 이런 걸 뭐 모르겠죠. 보통의 그 제3자라면. 그래서 이제 선이 몰랐고 또 과실도 없다고 봐야 되니까 없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니까 10년 경과하면은 이렇게 이제 245조 2항에 의해서 등기부 시효취득이 가능하죠. 예, 등기부 시효취득은 점유 시효취득하고 다른 점이 이제 10년이라는 단기라는 점하고 뭐 등기라는 점도 있고, 예,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는 거. 그다음에 무과실은 그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 선이 무과실은 예, 이 점유 개시 시점에 있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에 분쟁이 있네라고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점유가 과실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97조에 의해서 그 점유자의 소유,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이 되죠. 무과실은 어떻습니까? 추정이 안 되죠. 그럼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점유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이 선의, 평온,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명 책임은 그 상대방 점유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자 측에 있고, 자,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 무과실이 사실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사실상 추정이고 법률상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책임의 소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증명 책임은 여전히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여전히 그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점유자의 과실을 추단케 하는 반대 증거를 제기해서 점유자의 과실의 존부가 불분명해지게 되면은 그럴 때는 무과실의 증명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이 10년간 등기 및 점유는 그 점유 승계에 관한 이 등기에 관해서도 점유 승계에 관한 199조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이면 됩니다. 그 앞의에서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이 위조해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가 이전 등기되고 그 다음에 병이 있었다고 했는데 병이 그 이때로부터 10년간 제가 이제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예에서는 병이 5년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5년 후에 그 다음에 그 정에게 매도를 하고 등기까지 이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한 이 기간이 또 5년이 다면은 정은 자신의 등기 기간 5년 하고 그 다음에 병도 이 선이 무과실이니까요. 병의 등기 기간까지 원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유 기간도 자신의 점유 기간뿐만 아니라 병의 점유 기간 선이 무과실이니까 병도 위조를 의뢰했으니까 그렇게 원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등기상으로는 이미 기존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거니까 새로운 등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되지만은 실체법상으로는 이게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 후에 이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위 등을 격려하면은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이 A가 소유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였는데 B가 이제 취득시효를 완성해가지고 B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A가 소유자인 동안에 이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1번 등기하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뭐 X 명의로 가등기가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가 3번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으면은 원래는 승계 취득이라고 하면은 3번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2번 가등기가 소멸되는 게 아니죠. 예, 이 가등기상 권리에 기해 가지고 나중에 이 3번 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가 2번이 돼가지고 오히려 3번 등기가 실효되는데 요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슈 취득이니까 오히려 이 점유 취득 시효에 기해서 등기를 하면은 요 가등기가 이제 소멸됩니다. A하고 X하고 사이에 맺은 그 뭐 매매 예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체결된 가등기가 실효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 시효에 기한 이제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을 하죠. 247조 1항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유 개시 시부터 취득 시효 기간까지 그 점유가 뭐 불법 점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등기를 한다거나 부동산 등기부 취득 시효 경우에는 기간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 전까지 뭐 점유에 대해 그 전까지는 네가 소유자가 아니었으니까 뭐 부당이득 반환해라 점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그 제3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소유사로 점유해가지고 시효 그 취득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안 소유자가 이 취득 시효 기간 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취득 시효의 중단입니다. 방어한다고 해서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탈취해 올 수는 없는 거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물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면은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그 취득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 취득시효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있지요. 그 247조 2항에 보면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이제 168조인데 168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예. 그래서 뭐 그 점유자가 당신이 소유자다 이렇게 또 스스로 승인하면은 또 중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청구라는 것은 그냥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고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시오라고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달지 뭐 전화를 한달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바로 이 완벽한 중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청구라고 돼 있지만은 174조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뭐 압류, 가압류 등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말로 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만 하는 것들은 이 174조의 최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 내에 이런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예, 그리고 246조에 가면 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도 가능합니다. 근데 동산에는 그 선의 취득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선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만 하고 넘어갔지만은 그 시험엔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민법 전반에 걸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에는 그 선입취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효취득도 동산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248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효취득이 가능한 재산권으로는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저당권은 그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점유를 통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저당권자라고 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점유권도 오랜 기간 점유를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점유하기만 하면 단기간이라도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당권이나 점유권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